네, 그래서 태블린 회로의 연습을 마치기 전에 한 번 더 지난 강의를 한번 보강을 해드려야 될 것 같아요. 일단 제가 피스파이스가 좀 익숙치가 않다 보니까 뭐 여러분들도 마찬가지겠지만 좀 그 부분에서 좀 시간이 많이 걸린 것 같아서 막상 나머지 부분을 마저 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시 지난 4강 연습 부분에서 뒷부분을 좀 보강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맨 처음에 우리가 태블린 회로를 시작하게 된 가장 큰 배경은 우리가 임의의 회로를 이렇게 잘랐을 때 그 나머지 다른 부분에 대한 등가 회로를 이제 구하는 부분이었고요. 제가 강의 자리에서는 방법 1과 방법 2로 나누었는데 여러분들한테 혼란을 피하기 위해서 방법 2는 그냥 참고사항으로 하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방법 1을 말씀드리면 방법 안에서는 이제 회로를 잘랐을 때 등가 회로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태블린 전압을 구하는 문제였죠. 그래서 태블린 전압을 구할 때는 우리가 그동안 공부했던 회로의 법칙을 이용해서 등가에 걸리는 전압을 구하는 문제였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이제 노트 회로는 사실은 모든 태블린 등가 회로는 또 노트 회로로 바로 전환이 되기 때문에 노트 회로도 일단은 우리가 연습에서는 제어를 하도록 하겠어요. 그래서 노트 회로 쪽보다는 우리는 태블린 회로 그리고 태블린 회로 중에서도 방법 1을 집중해서 해서 여러분들이 이 부분만 제대로만 이해를 한다 그러면 앞으로 회로 해석할 때는 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부분 지난번에 그래서 제가 1교시 때 요 회로를 가지고 일단 이렇게 AB단의 등가 회로 등가 저항과 그리고 전원이 걸렸을 때 그 전체 요 AB단의 뭐죠? 노트 회로를 하지 않고 여기로 했죠. 태블린 회로에 대해서 AB단의 태블린 볼티지 구하는 요 부분만 이제 집중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그 부분을 그 피스파이스로 한번 확인하는 것까지도 해 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조금 더 그 부분을 좀 보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연습 시간에 조금 더 복잡한 회로를 하나 했던 거 기억나시죠? 어떤 회로냐면은 요 회로 말고 예제 2-13 아주 복잡했죠. 여기서도 방법 1만 다시 한번 리뷰를 해봅시다. 여기서 한번 보시죠. 자, 방법 1만 한번 본다 그러면은 먼저 요 부분을 잘라낸 거죠. 회로에 요 부분을 이렇게 잘라냈을 때 결국은 이렇게 잘라내게 되면은 요 부분은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것이죠. 자른 단면이 이제 결국은 어떤 등가를 갖느냐 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되죠. 그러려면은 태블린에서의 등가는 일단은 모든 전원 부분들을 다 없애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요 전류 전원은 끊어진 회로로 이해를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도 다 끊어지는 걸로 이해하고 그 다음에 전압 전원은요. 전압 전원은 그냥 이어진 걸로 전원 여기서 끊어버리면 또 이건 안 되는 거니까 이어진 걸로 해서 이 전체 저항의 뭐라 그러죠? 그 등가 저항만 구하는데 이와 같이 여기를 이어주고 끊어버리고 나니까 남는 것은 저항 3개만 남는 거죠. 그러니까 이 3개의 직렬이 그대로 태블린 등가 저항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이렇게 복잡해 보여도 결국은 요 나머지 남은 부분들의 저항만을 더해버리면 되는 거니까 첫 번째 우리 방법 1만 생각한다 그랬어요. 방법 2도 역시 여러분들의 혼란을 주는 거니까 생략하고 방법 안에서 일단 첫 번째는 태블린 저항을 구하는 부분이니까 태블린 저항을 먼저 구했고요. 두 번째는 뭐죠? 다시 이제 다 살려버려야 돼요. 그리고 다시 살렸을 때 요 단에서의 VT만을 구하는 거죠. 그쵸. 요 단에서의 VT를 구하는 문제인데 다 살려놨어요. 그러니까 다시 아까 죽였던 전원 살리고 전류 전원도 2개였지만 요거를 어차피 합산을 하면은 방향이 서로 반대되니까 10-6해서 4A만 남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요 부분을 약간 줄인 부분만 해놓고 다 원래대로 다 살려놨죠. 요 부분도 살렸어요. 이거 살려놓은 상태에서 VT를 구하는 문제인데 여기서는 이제
우리가 VT를 구하기 위해서는 가만히 보니까, 네, 요 바깥 회로로 해가지고, 요 바깥 루프, 요 루프로 해서의 어떠한, 그쵸, 전압 강화 법칙을 한번 적용해 보자는 겁니다. 그런데 전압 강화 법칙을 적용하기 위해서는 여기 흐르는 전류들을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전류들을 잘 파악해 보니까 여기가 끊어지는 바람에 이쪽 노드와 이쪽 노드의 왼쪽으로는 전류가 흐르지를 않습니다. 그렇죠? 오픈 개방 회로가 돼버리는 바람에 그래서 이쪽에 흐르는 전류를 전부 0으로 놨어요. 일단 여기 그게 첫 번째 키포인트고요. 두 번째로는 여기 흐르는 전류 I는요. 루프는 여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4A가 흐른다 그랬으니까 루프가 이렇게 형성되면서 I1도 4A일 수밖에 없겠구나 하는 것이 첫 번째 여기서 파악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나 일단은 그거는 나중에 적용한다고 하고 결국은 이쪽으로 흐르는 루프는 I1이고 이쪽으로는 흐르는 루프는 제로다. 이렇게 판단해 가지고 요 바깥 루프에 대한 전압 강화 공식을 세워 보면은 우리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쭉 한번 전압 강화 공식을 적어 보겠습니다. 그럼 여기서부터 마이너스 4, 이건 마이너스가 아닙니다. 요 마이너스는 사실은 표기가 여기에 표기로 표현되는 거고 좀 그림이 잘못됐어요. 그냥 플러스 4에 마이너스 플러스로 가는 그림이었어요. 그러면 여기서는 뭡니까? 전압 상승이 일어났죠. 4V가 마이너스 플러스가 됐으니까 전압 상승은 전압 강화의 썸이 0이라는 규칙에서는 마이너스로 표기를 했어요. 전압 상승은 마이너스로 표기를 하니까 네 여기를 다시 한번 지우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여기를 전부 지우고 여기가 좀 잘못되는 바람에 다 지우고 다시 한번 설명해 보도록 하죠. 네, 이렇게 해서 지우고 여기를 다시 그림으로 표시하고 그렇게 표시하도록 하죠. 그러면 이제 자, 이 상태에서 보면 지금 요거는 잘못 표기된 거니까 요거는 이쪽으로 보낸다고 했고요. 그쵸? 이쪽, 요건 또 잘못됐습니다. 저도 지금 이게, 자, 요 부분은, 그쵸? 여기가, 자, 요 부분은 잘못된 거니까 요건 이쪽으로 좀 보내면 그냥 그 플러스 4V일 텐데, 자,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보죠. 쭉 바깥 루프로 이렇게 도는 이런 루프를 한번 형성해 보겠습니다. 그럼 이러한 루프에 있어서 자 여기서는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흐르는 이 전압전원에 대해서는 상승이니까 상승은 마이너스로 표기하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이거 마이너스로 표기가 됐죠. 그 다음에 여기서 0V이기 때문에 저항은 전압 강화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생략하고 넘어가죠. 쭉 가서 여기서는 I1, 일단은 나중에 우리가 4A라는 걸 알지만 I1으로 해서 8옴을 통과하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났죠. 옴을 통과할 때는 저항을 통과할 때 전압 강화가 일어나니까 그게 저항 강화적인 측면에서는 8I가 되는 것입니다. 또 쭉 넘어가서 여기서는 또 전류가 0이기 때문에 여기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질 않아요. 그러니까 그대로 가고 그 다음에 여기 VT니까 VT는 역시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표현된 거니까 VT는 전압 강화로 표시를 했죠. 그러니까 VT는 0. 이렇게 표현한 것이 이 바깥 루프의 전압 강화 공식입니다. 그렇죠. 여러분이 요거 쓰기가 쉽지가 않아요. 두 부분 가장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 여기서 전압 원이 하나 있고 그 다음에 여기서 저항이 두 개가 있지만 여기서의 저항은 무시할 수 있다는 거죠. 왜 0A로 흐른다는 것은 오픈 개방회로이기 때문에 여기가 0A로 흐른다는 점이고 그 다음에 우리가 바깥 루프로 형성을 하면서 I1에서 한번 전압 강화가 일어났고 그 다음에 마지막 VT를 구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이것도 우리가 개방 단자이긴 하지만 전압 강화로 표시를 하는 거죠. 우리가 전압은 걸리는 상태이기 때문에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전압 강화가 일어났죠. 따라서 요 식을 그렇죠. VT의 입장에서 이걸 전부 오른쪽으로 넘기면 부호가 바뀌었고 그 다음에 이제 I는요. 그렇죠. I는 우리가 아까 얘기한 요 루프를 또 내부 루프를 따진다 그럴 때 여기서는 I가 4A일 수밖에 없구나 하는 거를 써가지고 그렇죠. I1은 4A다.
하는 것을 알아낼 수가 있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요 i 대신에 4를 대입해 줌으로써 네, 여기서 4, 8, 마이너스 32, 그쵸? 그 다음에 여기가 4. 그래서 마이너스 28볼트가 28암페어가 나오는 거죠. 볼트죠. 죄송합니다. 볼트 단위로 해가지고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최종적으로 테브닌이 다 끝난 것이죠. RT를 구했고 그다음에 VT를 구했기 때문에 따라서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가 주어지더라도 여기를 회로를 끊고 그 다음에 전체 RT를 구하고 전체 여기 걸리는 VT를 구하는 문제 요거를 계속 반복하게 되면은 여러분들이 가장 어려운 이 테브닌 이퀴벌런트 요거를 조금 더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되고요. 아까 저도 여러 번 얘기했지만 모든 것을 다 피스파이스로 검증해 보는 거를 한번 해보고 싶다 그랬죠. 그래서 그걸 피스파이스 검증하는 문제로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자, 피스파이스를 검증할 때에는요. 일단은 제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지금 피스파이스를 그리는 부분을 지난번에 실습을 했더니 워낙 피스파이스가 제가 서툴르고 그리는 또 리스폰스도 느리고 해가지고 미리 다 그려놓은 걸 가지고 설명해야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그려보십시오. 자, 똑같은 문제를 피스파이스로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자, 피스파이스로 풀할 때는 먼저 그 자른 부분을 한번 그려야 되겠죠. 그 자른 부분을 그리는 부분을 이제 보면은 여기다 잘려 있고 전원 하나, 그쵸? 전원 하나, 전류원 2개, 저항 3개로 이루어지는 이러한 회로를 그대로 그리되 저는 이 전류원을 역시 피스파이스에서 2번 그리기가 좀 불편해서 그냥 요거를 하나로 전류원이 하나 있는 걸로 가정을 하고 역시 10-6에서 4A 4A DC 이렇게 표시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류원 그릴 때는 네 역시 IDC로 우리가 전류원을 찾으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여기 전화번은 VDC로 찾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VDC 전화번의 전압은 마이너스 요거는 요쪽에 붙는 거라고 했으니까 요걸 생각하지 마시고 그냥 4V죠. 그러니까 그래서 4V로 표시를 했고 전류원은 여기서 4A로 10-6에서 4A로 여기다 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그 부분만 잘 유념하시고 그대로 그려나가면 될 것이고 그 다음에 나머지 부분 뭐죠? 네, 여기 저항 8 여기다 8로 표시했고 또 이쪽 저항 여기 4로 표시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쪽 저항 2로 표시했죠.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해봤을 때 여기가 과연 전체 저항이 14ohm이고 그 다음에 우리 아까 구한 거는 전체 저항이 우리 테브린 저항이 14ohm이고 단자 전압이 28V가 나오지 않았습니까? 계산상으로 그거를 한번 테브닌으로 확인해 보자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테브닌으로 확인하기 위해서는 우선 이것을 시뮬레이션을 해봐야 되는데 테브닌에서는 아까 우리가 1교시에서도 한번 보여드렸듯이 이 회로가 닫혀져 있지 않으면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그래서 이 닫힌 열려 있으면 시뮬레이션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열린 단자를 닫힌 모양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는 거기에 0A가 흐르는 커런트 소스로 이어주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을 이 단자 부분을 그쵸? 요 0A로 이어주는 부분을 이 이제 핵심 포인트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네, 여기서 이걸 또 놓고 하겠습니다. 네. 이 부분을 우리가 오프닝된 부분에서 이거를 사실은 이게 좀 표현을 잘못했던 것 같아요. by connecting, 네, by connecting으로 뭔가 여기를 연결해 주는데 뭘로 연결해 준다고요? by connecting, 네, 표현이 틀렸어요. 0V 커런트 소스로 여기를 연결해 주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원래는 이제 이쪽이 이제 오픈된 단자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오픈된 단자 사이를 네, 이렇게 0V, 0A를 갖는 전류 소스로 연결을 해주게 되면은 이것은 0A가 흐르는 전류 소스이기 때문에 오픈된 거랑 똑같은 겁니다. 효과는요. 그렇지만 피스파이스 입장에서는 닫혀 있다고 얘가 착각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약간의 이거를 트릭 요법이라고 했는데 실질적으로는 이 부분에서 흐르는 전류는 존재를 하지 않습니다. 나중에
저기 피스파이스에서 암페어까지도 해주면 여기가 다 0볼트로 표시가 될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모양을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은 정확하게 이쪽 단자가 마이너스 28볼트가 나오는지 이렇게 계산이 된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VT가 28볼트가 확인이 되는 거를 한번 해볼 수가 있습니다. 당연히 이쪽 부분은 다 이쪽 노드들은 다 여기 0볼트를 흐기 때문에 이쪽도 여기 결국은 마이너스 28볼트밖에 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거를 봤을 때 여기는 분명히 양단의 전위가 똑같이 마이너스 28이니까 전류가 흐르지 않을 수밖에 없다는 것이고, 여기도 마찬가지죠. 여기서 0A고 여기서 전압 전원을 통과하면서 여기에 전압이 사실 표시가 안 되는데 사실은 여기도 4V가 되는 것이죠. 근데 또 이쪽도 4V라고 표기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양단 전압이 전부 4V니까 여기도 이쪽도 흐르는 전류는 존재를 하지 않는, 그렇게 시뮬레이션 하는 거를 확인해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 여러분들이 나중에 이 전류 소스를 한번 확인해 보면 될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요, 이제 사실은 피스파이스로 그려가지고 이 태블린 회로에 지금 VT는 피스파이스로 확인을 했는데 RT도 확인해 보고 싶은 거예요. 그럼 RT를 그쵸, 어떻게 또 확인할 수 있을까요? RT가 분명히 14옴이 나왔는데 14옴이 나온 걸 한번 확인해 보죠. 그러니까 14옴이 나온 거는 어떻게 체크를 할까요? 네, 이렇게 해서 여기 보면은 네, 14옴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거를 체크하기 위해서는 이쪽을 이번에 단락을 시킨다 그랬어요. 단락을 시켜서 터미널을 단락을 시켜가지고 흐르는 전류를 한번 알아보자는 겁니다. 그러면 흐르는 전류를 알아보기 위해서 어떻게 해주면 되죠? 자, 흐르는 전류만 알아내면은 RT는 어떻게 구할 수 있어요? 우리가 단자 저항을 이미 마이너스 28A를 했으니까 전류만 구하게 되면은 그 전류를 나눠주기만 하면은 흐르는 여기 단자 전압을 구할 수 있지 않을까요? 그거를 한번 표기를 해본다 그러면 이렇게 표기를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어떤 전류를 구할 수만 있다 그러면 여기를 연결시켰을 때 우리가 전압은 이미 VT는 구했으니까 VT는 구했고 그것을 전류로 나눠주게 되면은 그것이 실질적으로는 RT가 된다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죠. 여기에 단자 전압을 우리가 VT로 구했기 때문에 흐르는 전류만 구하는데 흐르는 전류는 여기를 단락시키자는 거예요. 근데 단락시키는 방법은요, 여기를 연결시키는 방법은 0볼트의 볼테이지 소스로 연결을 시켜주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해도 아까 트릭이 오픈시킬 때는 0A의 전류 소스를 넣는 것으로 우리가 트릭을 썼듯이 여기를 단락시킬 때는 0볼트의 볼테이지 소스로 연결시켜 버리면은 사실상 이거는 전압 강화가 없는 전압 소스이기 때문에 이것은 연결된 거랑 똑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피스파이스에서 이 부분을 제거하고 이 부분을 전압 전원으로 바꾼 다음에 거기를 0볼트 체크한 다음에 시뮬레이션을 해보게 되면, 그리고 시뮬레이션에서 이 전류까지도 체크를 해서 재보면은 여기가 2A가 흐른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이거 단락을 시키지 않으면, 쇼트를 시키지 않으면 제가 자꾸 오픈과 쇼트 또 단락과 개방을 자꾸 헷갈리는데 여러분들은 자꾸 그 부분 헷갈리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리면 단락은 연결시킨다는 뜻이에요. 락이 떨어진다는 뜻이지만 숏이고요. 헷갈립니다. 개방은 좀 틀리질 않아요. 끊었다는 뜻이니까 오픈. 근데 이 단락이라는 표현이 자꾸 이걸 끊었다? 그러면 이게 오픈인가 이렇게 헷갈릴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그거는 좀 착각하지 마시고, 단락이 숏, 개방이 오픈. 또 전압전원, 전류전원, 전압전원. 이게 자꾸 저도 입이 익지가 않아가지고 설명할 때 제가 과거에 제 강의 영상을 들어보면은 자꾸 전류전원을 전압전원이라고 그러고, 그러니까
자꾸 저항을 뭐 자꾸 뭐랄까 저항 양단을 전류를 전압 전위차를 전류라고 그러고 이게 말이 어눌해지면서 자꾸 이렇게 왔다 갔다 하는데 여러분이 좀 새겨들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전압 양단에서는 전류가 흐르면서 전압 강화가 일어나고 전위차가 발생하는 거고, 그다음에 전류 전원에서는 전류만 흐르는 거, 전압 전원에서는 또 전압만 일으키는 거, 이렇게 이해하시고, 단락은 셧, 개방은 오픈. 여기가 뭐라고요? 연결시켜 주는 거니까 단락을 시키는 것이고, 단락시킬 때에는 전압 전원을 0V로 만들어 준다. 여기는 뭐라고요? 오픈시킬 때는 개방이고, 개방시킬 때는 전류 전원을 0A로 만들어 준다. 이 부분만 여러분이 잘 만들어 주시면 피스파이스 시뮬레이션 할 때 큰 어려움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시뮬레이션을 해보면은 우리가 궁금한 거는 요 단락시켰을 때 흐르는 전류만 궁금한 거니까 2A가 딱 나왔어요. 그러면 아까 여기서 구한 VT가 마이너스 28A고 여기서는 2A가 딱 나오니까, 그쵸? 무슨 우리가 부호까지도 한번 보죠. 부하까지도 보면은 여기서 이쪽으로 흐르는 전류로 2A가 나왔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마이너스 28이니까 여러분들이 또 요거 전류의 흐름을 또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전류의 흐름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여기가 지금 마이너스 28V고 여기가 어떻게 됩니까? 그쵸? 28V니까 여기서 2A가 흐르니까 여러분이 그러면 저항을 계산해 보면은 28V를 2A로 나누면 마이너스 28V를 2A로 나누면 마이너스 14가 되지 않습니까? 근데 여기서 또 이제 여러분이 의문이가 있을 수 있어요. 저항이 마이너스 14라는 게 있을 수 있나? 그렇게 되면은 이게 조금 이상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 부분도 여러분이 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그 부분을 우리가 전압 강화의 공식을 쓰게 되면은 그 전위의 크기를 알아야 되는데요. 여기서 보면 여기가 0V라고 되어 있고 이쪽의 노드가 마이너스 8V라 나오지 않습니까? 이쪽이 높고, 그쵸? 플러스로 표시하겠습니다. 이쪽이 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은 높은 쪽에서 낮은 쪽으로 전류는 흐르게 되어 있으니까 전류의 방향은 이런 방향으로 표시할 수 있는 것이고, 암페의 방향은 이 방향이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고, 따라서 우리가 전압 강화 공식을 쓴다 그러면은 마이너스 28V가, 그쵸? 우리가 여기를 요 그림을 보면 되겠네요. 마이너스 28V가 결국은 그쵸? 테브닌 등가에러의 이제 전압이 될 것이고, 우리가 RT를 구하는 것인데 요거의 전압 강화 공식을 세워 보면은 여기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그쵸? 요렇게 출발한다고 가정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은 여기는 전압 상승원인데 그 상승원 자체가 마이너스 28이니까 마이너스 28에서 상승이니까 마이너스를 또 붙여주죠. 그 다음에 전압 강화량은 RT의 I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RT의 I인데 I는 얼마가 흐른다고요? 일단은 그쵸, 마이너스 2A가 흐른다고 봐야 됩니다. 왜 마이너스를 붙여주죠? 지금 이 방향으로 I로 잡았는데 실제로 흐르는 전류는 이 방향으로 흐르지 않습니까? 그쵸? 그러니까 방향이 바뀌었죠. 그러니까 마이너스 암페어로 바뀌고, 그 다음에 V는 여기서 플러스, 여기서 플러스 어떻게 되는 겁니까? 플러스 V로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V로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가 0 이렇게 나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근데 요 V는 실질적으로 0V니까 참 이 부분은 사라지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요쪽 공항 여기 마이너스 28이 여기 들어갔고 RT는 여기 들어갔으니까 그래서 0 하니까 결국 RT는 14 이렇게 나오는데, 뭐 요거는 제가 굳이 그 RT는 마이너스가 나올 수가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서 우리가 마이너스 28V 그 다음에 전류의 방향을 따져봐 가지고 2A라고 피스파이스는 나왔지만은 이거의 방향은 이 전류 원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방향이 반대 바뀌었기 때문에 이거 따지는 부분이 이거를 마이너스를 붙이는 것이 조금 쉽지가 않죠. 그래서 그것만 이해할 수 있다 그러면 마이너스 2A와 마이너스 28V 해서 그냥 RT는 14A 이렇게 나오는 것으로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뭐 그 부분은 조금 더 머리를 좀 아프게 하는 부분인 것 같아요. 이 부호를 맞추는 부분이. 그래서 아무튼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네, 일단 태블릿 회로의 좀 복잡한 회로를 피스파이스로 검증하는 것까지 또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금 다소 복잡하더라도 여러분들이 어이고 제 얼굴이 좀 크게 나왔습니다. 마지막으로 또 그렇구면 이렇게 구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28 전원과 14A 되어 있는 회로가 정말 등가적으로 같은가도 검증해 볼 수 있죠. 그것은 다시 이쪽 회로를 우리가 이쪽 그림이죠. 이렇게 표시를 해가지고 원래대로 그려놓고 그 다음에 등가적으로 표시한 부분을 양쪽으로 두 개를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원래 그림에다가 한번 이그젠플로요. 로드 저항을 한 14오hm 정도로 걸어보고 그 다음에 등가 저항에 대해서도 역시 14ohm을 그대로 걸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설명드리면 등가 저항은 14A에 마이너스 28V 전원을 걸어주시고요. 이거는 원래 그림대로 걸어주시는 거죠. 그래놓고 시뮬레이션 해보면 모든 것이 똑같다는 걸 확인해 볼 수 있습니다. 네. 흐르는 전류는 무조건 1A가 흘러야 되고 1A 흐르고 얘는 또 1A가 됐느냐 여기서는 아래를 14A로 걸어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전압은 마이너스 14V 여기서도 마이너스 14V 이쪽은 내부적으로 흐르는 전류 전압이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우리는 최종적으로 등가 태분인 회로에서의 저항과 전압 전류 이것이 똑같은가 이 부분만 확인해 보면 되는 것이니까 이런 식으로 해서 태분인 회로를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아무리 제가 설명을 여러분들 피드백을 받아보면 태분이 조금 어렵다고 했고 노튼 회로는 그냥 노튼과 태분이는 서로 등가적으로 서로 변환되는 거니까 노튼보다는 태분이 하나만 알면은 다 끝난 우리가 완벽하게 이해를 하는 건데 여러 번 제가 간단한 회로 갖고 또 한번 설명을 드렸고 그거에 대한 피스파이스 그리고 또 조금 복잡한 회로에 대해서도 한번 또 한번 태분에 대해서 연습을 해봤고 그거에 대한 피스파이스 검증 방법 이것들을 한번 다뤄봤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이제 다음 5강 본격적인 5강에서는 이제 종속 전원과 OPMP에 대해서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교과서로는 이제 챕터 몇이 됐나요? 챕터 한번 보겠습니다. 네, 챕터 3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요거 넘어가기 전에 한 번 더 태분인 회로에 대해서 복습해 드렸고요. 과제도 한번 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은 이제 이렇게 회로를 제가 빨갛게 표시하면 여기를 끊으라는 얘기죠. 고기를 이렇게 끊었을 때 여기를 이렇게 끊어보라는 얘기고 여기를 이렇게 끊었을 때 네, 여기에 총 이게 좀 끊으면 또 그림을 사실 뒤집어서 그렸어야 되는데 요 부분의 전압과 그쵸? 요 부분의 직류 저항 태블린 저항이죠. 그렇게 등가적으로 얘를 시켜라. 어느 부분을 요 붉은 부분이죠. 예,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요 모양으로 봤을 때는 이 끊어진 부분의 입장으로 우리가 봤을 때는 얘가 약간 좌우 대칭이 바뀌어야 되는 그림인데 그림을 그냥 이 그림을 그냥 그렸습니다. 아무튼 그거에 뭐를 구해보라? 태분인 볼테지와 네 태분인 볼테지와 그다음에 그거에 태분인 저항을 구해보라 하는 것이 숙제 과제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과제 3번이 되겠습니다. 과제 3번. 죄송합니다. 과제 3번으로 우리가 세 번째 과제이니까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이 손으로 태블릿 노트로 한번 구해 보시는 거고요. RT와 VT를 그리고 그것을 피스파이스로 똑같이 이걸 그려가지고 그리는 방법은 뭐죠? 설명을 드리면 끊어진 부분에 대해서 여기를 끊었으면 이 부분을 그쵸 맨 처음에는 전류원으로 만들어 가지고 0V짜리로 전류원으로 뭐 아랫방향을 하든 윗방향을 하든 만들어 가지고 여기를 그쵸 전류원으로 만들어서 여기를 0A로 만들어 주고 전체 이 양단에 VT를 구해 보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그 부분을 또 다시 이 부분을 그냥 도선으로 연결해 버리는 거죠. 도선으로 연결되고 아니면 전류원으로 바꿔서 0V짜리로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여기에 흐르는 뭐로 구한다고요? 전류를 또 구해봐가지고 그때 전류를 구한 전류를 네, 저 VT로 나누어주면은 RT가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그때의 결과하고 손으로 푼 RT 또
PSAVT의 결과랑 비교해 보는 것까지 여러분이 한번 과제로 제출해 보시면 제가 요거를 보고 여러분들이 어떤 회로가 주어지더라도 태블인 저항과 태블인 전압을 손으로 계산할 수 있는지, 그리고 또 피스파이스로 검증해 볼 수 있는지, 그것들만 잘 훈련하면 저의 3강, 4강까지의 교육 목표는 완성된 것이라고 보여집니다. 네. 또 이렇게 해서 계속 반복되는 제가 복습 시간을 가졌는데 여러분들이 계속 이해도가 높아졌는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번 주는 이제 종속전원을 들어가기 때문에 세 번째 시간은 종속전원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치겠습니다.